자, 오늘 422쪽 건축법상 적용 대상 행위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 한번 하기도 했죠, 우리가. 네. 자, 그러나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 보겠는데요. 이 건축법상 적용 대상 행위인 건축 행위하고 대수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요. 각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건축법상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5가지가 무엇인가? 이 건이 세울 건이거든요. 축조에서 세우는 것을 건축을 하는데 새로 세우는 거면 바로 신축이라고 하고 새로울 신. 그리고 늘려서 세우면 증축, 늘다, 증. 그리고 철거해 가지고 기존 건축물을 다시 축자면 그걸 개축이라 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이런 재해가 발생했던 장소에서 건축물이 붕괴돼서 사라졌는데 그 건축물을 다시 복원해서 축자면 이걸 재축이랍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에서 이치만 옮기는 경우를 이전하는 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축은 5가지 행위를 의미한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건축 행위에는 대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용도 변경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건축으로 용도 변경도 건축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건축으로 대손 행위도 건축 행위에 해당한다 하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손이라는 것은 바로 9개 행위를 의미한다. 이걸 다 보겠어요. 먼저 이 신축부터 또 개별적 의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꿰뚫고 계셔야 하는데 이 신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대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세제로 뭐라 할까요? 세자로 나대지. 그렇죠? 이 나대지에다가 건축물을 새로 축자하면 그걸 신축합니다. 이렇게. 이 나대지에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철거해가지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되었고 그 대지에다가 종전보다 더 크게 지면 종전보다 더 크게 축조해도 그것도 신축입니다. 종전보다 더 크게 축조했다 이렇게. 그러면 신축. 근데 만약 전부 철거하고 그 대지에다가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더 적게 바로 종전보다 더 적게 됐다든가 아니면 동일하게 됐다. 그러면 바로 그걸 개축이라 합니다. 네, 개축과 신축을 좀 잘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그 대지에다 종전보다 더 크게 됐다 하면 신축.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더 적게 축자하면 개축. 이렇게. 철거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다. 신축 아니면 개축.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게 멸실됐습니다. 멸실과 철거는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멸실은 인간의 의사는 무관하게 천재, 지변 이런 재해가 있게 되어서 사라지는 것을 멸실을 하고요. 이렇게 멸실된 그 대지에다가 종전의 연면적 합계보다 종전 연면적 합계를 초과해서 다시 축조했다. 더 크게 축조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은 신축을 하고 종전 연면적 합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했다.
이하의 법원에서 다시 축조하면 그건 바로 재축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신축과 또 재축도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포함됩니다. 이 대지에 부속 건축물만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부속 건축물만 있다. 이런 부속 건축물만 있는데 이 부속 건축물만 있다면 이 대지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 간주가 돼요. 그러한 상태에서 주된 건축물인 주택을 여기다 축조했다. 주된 건축물을 이렇게 축조하면 이것은 신축을 한다.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다 이렇게. 이것도 신축이니까. 그런데 순서 바꿔서 주된 건축물이 먼저 건축되어 있는 그런 대지에다가 나중에 부속 건축물을 축조하면 증축이 됩니다. 이렇게. 주된 건축물을 먼저 건축하고 축조하고 나중에 부속 건축물을 축조하면 증축.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나중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이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수가 신축에 해당하므로 신축에 해당하는 경우수를 잘 받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증축. 이 증축이 잘 나와요. 증축은 늘리다 이건데요. 늘리는 건데 늘리다 증이니까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기존 건축물을 수평적으로 늘리든 수직적으로 늘리든 늘리는 것이 증축인데 네 가지 중 하나를 늘려야 증축이다. 이거 네 가지를 꼭 기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건축 면적, 연면적, 그 다음에 층수, 높이 꼭 새겨두시고 이걸 기하지 못하면 이것도 맞추기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이전이 무엇이냐 하면 옴결이 그 다음에 바로 굴을전인데 옮겨 굴려서 세우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 있는 그 대지에서 이 기존 건축물을 그 대지에서 이치만 옮기는 거예요. 이치만. 이때 옮길 때 이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기바보 지주 그랬잖아요. 이것을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됩니다.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이치만 옮길 것이다. 만약 이 건축물을 다른 대지로 옮겨버렸다.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만이 이전이고 다른 대지로 옮기면 다른 대지가 나 대지인데 거리 옮겼다. 그러면 이것은 신축이라는 거예요. 신축이. 그리고 기존 대지에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걸 옮겼다. 그러면 이건 증축을 합니다. 증축.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 지금 정확히 이해해 두시고 이러한 건축물로 건축을 하게 될 때 우리 국민들, 우리 사인들은 행정관청에 가서 바로 이걸 사전에 신청 이거 받아야 또는 이거 마치고 해야 합법적인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 이때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는데 이때 신고 대상을 우리 법에서 특정해 놓고 야 이것만 신고 대상이 이거 신고하고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거 간주하겠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요. 이거 아니면 다 우리는 허가를 받도록 됐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 허가는 누가 행사하고 신고는 누가 처리해 준가 이것도 그 관청을 여러분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허가권자는 자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허가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치구가 있는 바로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떨 때만 그러냐?
대형 건축물일 때, 대형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바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바로 21층 증축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증축권을 처리할 때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허가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는 허가권자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중소규모는 자치구청장, 그리고 큰 것들은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그래서 허가권자가 총 7명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형이라도 용도가 공장이라든가 창고 경우는 그냥 구청장이 자체로 허가권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고 처리는 이분들이 해줘요. 관할 이분들이.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게 우리 일반 국민들인 사인이 아니라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행정층이면 행정층이 이런 건축을 한다. 그럴 때는 바로 이 허가권자하고 관할 허가권자하고 바로 허가 신고 대신에 건축 협의만 하면 돼요. 건축 협의하면 허가 신고 맞춤으로 간주를 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우리 일반 사인들 이렇게 허가 마쳤다, 그리고 신고 마쳤다, 공사에 들어갈 때는 이거 해야 돼요. 공사계획서 신고해야 됩니다. 이걸 착공시하는데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을 공용 건축물이라 합니다. 공용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협의 끝나가지고 착공에 들어갈 때 착공 신고하지 않고 바로 공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사인들은 착공 신고에서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사용할 때 사용 승인 신청해서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신청해서 사용 승인서를 받아야, 교부받아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데, 또 허가받았던 신고 마쳤던 건에 대해서 일부 공사 완료된 것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랬을 때는 바로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용 건축물,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건축물은 착공 신고 대상도 아니고 공사 끝나서 사용할 때는 사용 승인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승인 신청할 필요 없고, 사용 승인 신청 대신에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완료 통보로 가름하게 된다. 공사 완료 통보하면 바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이렇게 구조를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따 또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수를 보겠는데, 대수선. 이 대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대수선 행위를 하게 될 때는 역시 이것도 허가 대상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돼서 신고해야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은 협의하면 됩니다. 대수선 협의. 이때 대수선이 아닌 일반적인 수선은 이렇게 뭐 허가를 사전에 받는다든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즉 규제를 받지 않고 그냥 고치면 됩니다. 근데 바로 대수선에 해당하면 사전에 이렇게 허가를 받도록 신고를 하도록 규제 받는다는 거. 그러면 어떤 것이 대수선이냐? 바로 9가지 행위를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크합시다. 9가지를 보면 이 9가지를 보는데, 이 9가지 중 바로 그 9가지가 대수선인데, 대수선에 하면 여보세요, 이 증축도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개축도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재축도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9가지 행위가 대수선이다. 이렇게 증축도 아니어야 되고 개축도 아니고 재축도 아닌데 9가지 행위를 하게 됐다 그러면 그것이 대수선이다. 그래서 그 박스 오른쪽 페이지 200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참고해가지고 이 대수선을 하면서 이어서 이거 했다. 그러면 대수는 의미 없고 이쪽으로 흡수되어서 증축행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대수하면서 증축했는데 이것이 대수다 그럼 틀려버려요. 대수하면서 증축했다 그러면 대수는 무엇에 흡수된다고요? 증축에 흡수돼서
정수다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대선 행하면서 계축까지 이어서 했다. 그러면 대선은 이쪽으로 흡수돼서 의미 없고 계축 행했다 그래야 돼. 계축. 그 다음에 대선 하면서 제축까지 했다. 그러면 이것은 제축했다 그러죠. 이것은 이쪽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순수 대순이라면 정축도 아니어야 되고 계축도 아니어야 되고 제축도 아니면서 9가지 행위가 대순행위가 된다. 이렇게. 그 9가지 무엇이냐? 그건 눈으로 쫙 복사를 해놔야 돼요. 자, 같이 봅니다. 그 중에 1번 내려병 백면적을 정설해체도 대선. 그 다음에 백면적을 내려병 백면적을 수선 병할 때 30초 이상 해야만이 대선된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동 보호 지붕틀은 정설하고 해체할 때는 1개 이상만 수선하고 병할 때는 3개 이상 해야 대선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방화구역을 벽을 정설해체 수선병도 대선이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거기에 5개 특별 피난계단 나오면 안 됩니다. 3가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주계단 그래 해석할 때는 주계단을 정설해도 대선이다. 주계단을 해체도 대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체, 수선, 변경 다 4가지 다 대선입니다.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해체 수선해도 대선이고 그렇게 그 다음에 5자인 주택이 나와야 된다. 5자인 주택을 꼭 아셔야 돼요. 다가주택하고 다세대 꼭. 그래 거기에 다중주택이 나온다든가 4자인 주택이 나온다든가 연립주택 이런 거 나오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5자인 주택이 보여야 된다. 대선에서는. 다가주택의 가구간 5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정설해체 수명 대선이다. 그 다음에 그 미간주가 올해부터는 이제 없어집니다만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거 경과조치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이 미간주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입니까? 외부 색채입니까? 외부 형태다. 이게 중에. 외부 색채를 변경하는 것 그럼 틀리고 외부 형태 또 담장을 변경한다. 이것도 대선이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 재료를 정설해체도 대선. 벽면적을 30점부터 10만 수선하고 변경하면 대선 아닙니다. 자, 30 이상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 보겠습니다. 이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먼저 용도가 뜻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1번 읽어두셔. 건축물 용도가 뭐냐? 그러면 건축물로 종류를 유사한 구조별로 이용 목적별로 형태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걸 그대로 자주 그냥 내니까 읽어보시고 이런 건축물로 용도는 총 29개로 분류되어 있죠. 이 표가 그 표인데 이 표에서 함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찍어드릴 테니까 짝짓해서 여러분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주택 건축물에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되면 단독주택을 하고 하나의 주택 건축물에 2개 이상의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면 공동주택을 하는데 이 공동주택의 종류 4가지 하고 단독주택의 종류 4가지를 먼저 짝짓해서 묶어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래 우리가 바로 총리가 살고 있는 집, 도지사가 살고 있는 집을 뭐라고 합니까? 공간이라 하죠. 공간. 그래서 공직자에게 주는 단독택은 공간이 있어요. 공간은 공동택이다, 단독택이다? 단독. 보고 계셔요? 단독택에 4번째 있죠. 공간, 그 다음에 다가구, 다중, 그 다음에 단독. 이 4가지를 딱 묶어서 공부하시고 4가지. 특히 다가구하고 다중은 꼭 알아주셔야겠죠. 다가구하고 다중은 바로 뜻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다중이 뭐냐? 그러면 따닥 놔버려야 돼.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단독택 일종이다. 이렇게. 3가지 뭐냐? 바로 학생, 직장인 등 많은 사람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도록 되는 그런 구조주택인데 각 실인 방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다만 각 실의 방에다가 욕실은
설치 제공해도 되지만 취사실은 싱크대 부엌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3계층이하다. 330평대 이하다. 이런 것들이 딱 포인트 잡아가지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로 하숙집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가 뭐냐? 다가구는 공동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부터 하시고.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는 여러 가구가 새들어 살고 있어도 구분수권은 절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적으로 그 주택 건축물의 소유권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19세대가 들어가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최고 19개까지. 그래 층수는 3계층 이하로. 그리고 그 바닥면 적기는 660평대 이하로. 세 가지. 19세대 이하, 660평대 이하, 3계층 이하. 이 세 가지를 꼭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택. 공동택은 종류가 4개 있다. 4개가 무엇이냐? 그러면 딱 나와버려야 돼. 바로 아연다기 알죠? 아연다기. 아파트 줄 딱 끄시고 눈에 띄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래서 아연다기 해놓고 다세대지 다가구 그러면 틀려요. 잘 나와. 다가구를 그따 집어다 버리면 틀려요. 다세대는 공동택 일종입니다. 그래서 구분세권이 인정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기숙사까지 해서 아파트 뜻 중요, 연립택 뜻 중요표, 다주택 뜻 중요표 뜻. 왜 아파트가 뭐냐? 그러면 딱 나와버려야 돼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이 된다? 5계층. 초과해야 됩니까? 이상이 됩니까? 이상. 과거에 한번 초과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그래 반드시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 계산해 가지고 5개 이상은 돼야 되지. 건물은 5층짜리인데 그 사용하고 있는 모양새 보니까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은 2개밖에 안 돼요. 아파트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이 총 몇 개 된다고? 5개. 그거 꼭 이해하시고. 그거 나와있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다. 주택으로 써야 돼. 주택으로. 그래 1층은 기둥 박아가지고 필로트 구조로 만들어서 주차용으로 쓰고 있고 2층부터 주택 넣고 3층 주택이고 4층 주택이고 5층 주택 끝. 이렇게 된 건축물은 아파트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렸죠? 바로 아파트가 될 수 없죠. 1층은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계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주택은 절대 아파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가르치고 아파트 되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은 돼야 된다. 연립과 다세대는 똑같이 공동택 일종으로서 4계층이 하다 주택은. 그리고 차이점은 초과 동그라미 이하 동그라미 찾아서 뭐가 초과인가요? 뭐가 초과요? 연립이. 체크했나요? 다세대는 이하했다 체크. 차이점. 660점부터 기준해서 초과하면 연립, 이하하면 다세대. 이걸 기할 때 연초이다 이렇게 기해요. 연초이다. 그래 연초이다. 연립은 초과, 이하는 다세대 이렇게 잘 받으시고 이제 나머지는 자 1종 근린생활세 뭐가 있고 2종 근린생활세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종류만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종 근린생활세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까울 근, 이울린, 가까이 있고 이웃에 있어서 자주 빈번하게 이용을 하게 되면 1종 근린생활세. 그리고 1종에 비해서 2종은 이용 빈도수가 적습니다. 이용료가 좀 비쌉니다. 그런 것들은 2종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 1종하고 2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로서 1종은요. 전국에 있는 곳에 웬만하면 다 설치가 가능한데 2종은 설치할 수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 1종 근생은 약점자 1종 근세라는데 1종 근세에서 가가 가장 먼저 나왔죠. 그래서 가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죠. 가를 한번 볼까요? 가. 이 식품점, 잡화점, 의류점, 완구점, 서점 등등등 이런 것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라고 그래요. 그때 줄 거예요.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소매점이란 것은 규모가 크다 적다.
적다. 그 말을 소멸이라는데 밑에 바닥면적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거. 1,000제곱미터 미만 그다 줄 거예요. 1,000제곱미터 미만은 평수로 환산하면 약 300평 미만이겠죠. 그래 그 정도 미만으로 지금 이용되게 되면 바로 일용품 판매 소매점은 일종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바로 판매 시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점이 돼가지고요. 판매 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반에 효계 음식점 있죠. 그것다 줄 거예요. 효계 음식점으로서 마지막에 바닥면적계 300제곱미터 미만 미만을 또 붙이고 이상이면 2종입니다. 제2종 근생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2종 근린생활 써서 A번에 있잖아요. 오른쪽 페이지 A번 보면은 2종 근생 중 효계 음식점 중 마지막에 3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2종 근생. 보고 계셔요? 자, 그거 두 가지 비교하시고 다시 왼쪽 가서 1종 근생에서 답은 이용원, 미용원 이 정도, 목욕장 이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라번, 치과원, 한의원 줄 것이고 조사는 안마원, 산후조는 줄 것이고 그것만. 그 다음에 마번, 탁구장으로서 체육도장으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거. 그 다음에 바번에 통과하고 하번은 지역자치센터에다 주세요. 지역자치센터. 그 다음에 마을회관 밑에 변전소 그 정도 보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자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요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여러분과 관련된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쪽 자번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다 줄 것이고 30종부터 미만은 몇 종이다? 1종 근린생활서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첫머리 있죠. 위에서 넷째 줄 제일 위에 찾나요? 제일 위에 오른쪽에.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 제2종 근린생활서 보면은 쭉 내려가셔서 총법하면서 하나 체크. 차진관.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일반 음식점 4번에 차번 다 3개. 장, 이사, 동물병원, 동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독서실 체크하고 기원 그 다음에 8번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가다가 보면 마지막에 5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하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밑에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일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중에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거번 다종생활서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더번 단란지점 중 150제곱미터 미만은 2종. 이상이면 뭘까요? 이상이면 그따 써 유락설이다. 이상이면 유락설이다. 그 다음에 러번 중요표. 러번 엄청 중요하다. 안마시술소하고 노래 연습장은 몇 종인가? 제2종 근린생활서다. 이거. 그 다음에 5번에 문화 및 집회서에다 줄 것이고 마번 동식물원에다 줄 거예요. 동식물원은 동물원 식물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6번 종교시설로서 나번만 체크. 종교 집회장에 설치하는 봉한당. 봉한당은 납골당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용어를 바꿨습니다. 7번 판매시설 있죠. 도매시장 줄 것이고 소매시장 줄 것이고 상점. 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1000종부터 이상을 말해요. 1000종부터 이상. 그다 써놔. 1000종부터 이상. 자, 그 다음에 8번 운수시설 4개 꼭 받으실 거. 4개 쫙 줄 거서 여객, 철도, 공항, 항만시설. 의료시설 인간이 이용하는 병원은 다 의료시설입니다. 가,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이것만 탁탁 체크해서.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10번 교육용술 있죠. 그 중에 라번 봐봐 이제. 라번 제가 줄 거라면 거예요. 자동차 학원하고 무도학원에다 줄 것이고 마지막에 제한다 그때 줄 거예요. 제한다 그 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 안 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 중에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도학원에다 줄 것다면 한 말 써요. 유락설임 그랬어. 유락설. 유락설이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동차학원은 밑에다 써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도서관 하나 쳤어요. 도서관은 교육연수다. 그 다음에 12번 수련실 있죠. 수련실에서 두 가지 타번하고 라번만. 유스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 시설 중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이렇게 됐잖아요.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그따 줄 것이고 같은 말로 300제곱미터 이상인가 그래서 300제곱미터 이상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셔서 업무시설 있죠. 그 중에 일반 업무시설에서 오피스텔 꼭 체크하실 거. 오피스텔. 그 다음에 숙박시설에서 넘어가서 보시면 관광 숙박시설을 줄 것이고 호스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을 두 가지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체크하세요. 다중생활시설은 제2종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2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숙박시설입니다. 2종에 해당은 아까 얼마 미만이 2종했나요? 500제곱미터 미만이었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어버립니다. 16번 위락설 단란지 점용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게 되어 있죠. 2종은 아까 150제곱미터 미만이었고 이상이면 위락설이라고 했습니다. 유흥지 좀 체크하시고 무도장 무도학원 중요하고 카지노업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청고시설 있죠. 청고시설에서 다번하고 라번 꼭 이루세요. 물류터미널하고 집배송시설.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붙여서 가번만 주유소하고 석유 판매소. 그리고 저 4번 도료료 판매소.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 보면 폐차장 하나 체크하고 오른쪽도 보셔서 4번 4번 운전학원 장비학원 이게 다 자동차학원이에요. 그것다 써놔 자동차학원이라고. 그 다음에 21번에 동물 및 식물 관설에서 거기 도축장 도계장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저 마지막에 가로 안에 동물원 식물은 죄된다. 그것다 체크. 동물원 식물은 아까 어디에 생각했나요? 문화및 집시설 했죠. 그래서 동물 식물 관설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들어오시면은 22번 자오환 순환 관련시설에서 나번만 고물상.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바로 26번 묘지 관련시설에서 화장시설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한 봉한당 묘지라든가 자연장제 부수는 건축물 이 정도. 그리고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 여기까지 꼭 받으시고 27번 관광시설에서 가번하고 나번만 딱 받으십시오. 야외 극장과 음악당. 장례시설은 인간이 이용하는 장례시장하고 넘어가서 보면 동물 전용 장례시장이 장례시설로 분류되어 있죠. 그 다음에 29번 야영장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 시설로서 300제곱미터 미만만 야영장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만약 이상이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뭘로 분류가 됩니까? 이상이면 써보세요. 수련시설이다 이렇게 아까 했죠. 미만했다 똥합치고 이상이면 뭐다고요? 수련시설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좀 봐두십시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고요. 이제 금방 보았던 내용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한 문제. 그래서 한 문제 나오면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가로 2번 시설군의 분류가 나와 있죠.
자, 이 파트가 바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 파트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시설권의 분류 옆에다가 불러드릴게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적용됨.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적용됨. 이 표는 중요해가지고 관심 있게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 거기 보면 시설군이 있는데 시설군 앞에 박스 들어서 시설군을 때 시자 앞에다 9개 쓰고 세부 용도 앞에다 29개 이렇게 써놔요. 아까 건축물 용도는 총 29개로 용도가 분류되어 있었죠. 이런 29개의 용도를 공부했고요. 그 29개의 시설 중 그 시설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이 같은 것들을 추려가지고 다시 무리를 쳤습니다. 무리군자 해서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했습니다. 거기 시설군 중 자동차 관리설에서 자자 앞에다가 1을 쓰고 번을 매겨보세요. 쭉 앞에다. 그러면 9가 나올 겁니다. 번을 매겨보세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앞에다 1, 밑에다 2, 3, 오른쪽까지 해서 9를 매겨봐요. 1, 3, 4, 9까지. 매겼나요? 자, 그래 9개의 시설군과 그에 따른 29개의 용도군 편인데 이 편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적용이 되어진다고요? 건축물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는 표다. 이렇게 이 표에다가 바로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표 앞에다가 이럴 때는 용도 변경 시 허가가 된다 이렇게 시작하고 또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다 그러면 그때는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할 때는 바로 허가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다 이렇게 그 표에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래 지금 우리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경우 여러분이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한다 합시다. 신축을 하는데 이때 신축하게 될 때 설계도서 만들고 건축을 받습니다. 허가 신청서에다가 건축물 용도를 정했는데 바로 숙박설로 기재해서 허가 신청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 들어갔고 공사 끝났습니다.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되죠. 사용승인서 받았습니다. 사용을 하죠. 이때 사용승인서를 교부했던 그 허가권자께서는 바로 관할 이 5명에게 바로 건축물 대장을 새롭게 개설해서 이 건축물과 관련된 소유 상태하고 이용 상태를 등록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5명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저 앞에 있는 친구들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거기 있죠. 교재 특별자치도의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렇게 이네들이 건축물 대장을 체크하세요. 교재 431표 보시면 431페이지 있을 건데 거기 가운데 동그라미 2번 있죠. 5명에다 줄 것이어가지고 5명 찾았나요? 5명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써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얘네들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건축물 대장은 누가 기재해서 보관하는가? 얘네들. 이렇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만 합니다. 그래 여기에 6대 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물 대장을 누가 기재 보관하고 있다고요? 여기서는 누가 기재 보관하겠어요? 구청장. 광역시한테 가서 건축물 대장 좀 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각각 구청장 서울에 들고 자 그래 자치구청장이지 광역시장 특별시장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용도 변경에 따른 용도 변경에 따른 용도 변경 지금 우리가 용도 변경하는데 아까 용도 변경할 때는 이렇게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 이 건을 누가 다 처리해 주냐, 이 건을 누가 다 처리해 주냐, 이 자리 처리해 준다 이렇게 하셔요. 거기다 써놔요. 용도 변경 허가 신고 처리권자 그렇게 써놔요. 5명에게 용도 변경 허가 점 찍고 신고 처리권자 이걸 딱 가닥을 쳐서 공부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문제 나면 쉽게 답을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머리에다 입력해야 돼요. 왜? 용도 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처리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자 그래 이 건축물 대장 기재 보관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다가 이 친구들이 사용성에서 내주고 쟤네들이 딱 기재 건축물 대장에다가 용도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물은 소유는 누가 하고 있다 소유자 뭐 갑이 하고 있으면 갑의 이름이 써졌고요. 그 자에 다 주소하고 뭐 주민등 다 기재됩니다. 자, 그래 용도도 기재되어 있고 건폐 용률 다 기재됐어. 이용 상태, 소유 상태를 자세히 기록해 있는 대장이 건축물 대장인데 이 용도가 지금 이 건축물에 지금 건축물 대장에 숙박설로 기재가 됐다. 자,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숙박설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노화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고객들 쭉 이 숙박설을 이용했었는데 옆에 누가 대지 구입해 가지고 또 새로운 아주 최신형 그 모텔을 건축해 가지고 이쪽으로 손님이 다 가버린다.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오다가 다시 돌아서 가버리고 또 가버리고 한 명도 안 들어온다 날마다. 그럼 이게 더 이상 영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이랬을 때는 바로 이 용도를 숙박설에서 다른 걸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용도 변경합니다. 이때 뭐 이 용도를 변경할 때에 뭐 수련설로 바꿔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판매설로 바꿔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일확설로 바꿔 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용도 변경이라 해요. 이랬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냐 신고를 해야 되냐 아니면 신고 허가 없이 하느냐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그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따라서 이제 허가다 신고다 이걸 결정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표는 9개 시설군이고 29개 세부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군이. 여러분이 올해 이 표를 적용해서 용도 변경이 한 문제 나오는데 용도 변경에 대하여 문제 나왔을 때 풀려면 또 점수시키려면 이 표를 기본적으로 머리에다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알겠죠? 이 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그 페이지하고 양쪽 페이지는 보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시간상. 그래 이 표를 머리에다 넣어야 의미가 있는데 순서대로 해야 돼. 바로 이 9개 시설권을 보면은 위에 있는 시설군을 이렇게 표현해. 위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시설군. 이렇게. 아래 하자. 그리고 이 같은 칸에 있으면 같은 시설군. 동일한 시설군 같은 말이에요. 같은 시설군은 그 시설의 내자고는 위험성이 같은 것들이에요. 위험성 정도가 같은 것들. 그리고 상위 시설군일수록 위험성의 정도가 더 큰 것들이에요. 위험성 정도가 더 큰 것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성 정도가 더 적은 것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순서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순서대로 여기 보세요. 약자로 이걸 자산, 그 다음에 전문,
여러분이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돈 1,000억, 5천억 가지고 있다 봐. 그러면 혼자 관리하기 힘들 거요.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전문가하고 함께 관리해야 되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얼마나 있습니까? 한 200, 300 된가요? 그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네, 혼자서. 자, 그래 자산 전문 영교. 그래 자산 한번 쉬고 전문. 그다음에 영교 다닐 때 영교 그냥 근주구 이렇게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노래 부르게 해버려야 돼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한 이거 5번 써보면 될 건데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어떤 용도가 여기에 분류되어 있는가. 이것은 또 이렇게 와야 돼요. 자자 이렇게. 여기 산업 등 시설군은 어떤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가.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산, 운창, 공예, 참여장, 천방발, 문문 정의관, 영 판운숙, 제2종 근생중 다중생활설, 교교은호수야, 교교은호수야, 근근 1종 2종 다중생활설은 제 올라갔습니다. 주택이 2가지 있는데 단독 주택 공동택을 주자 따서 주주, 업무, 교군, 그동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나왔을 때 이걸 점수화시키고 싶으면 시험지 옆에 있다 이걸 20초 만에 써내야 돼요. 그리고 접목시켜서 처리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 이제 이렇게 아까 야 숙박스를 지금 수련술 용도병을 나온다. 그럴 때 문제가 이럴 땐 신고하느냐 허가받느냐 이런 걸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숙박스를 수련술로 용도병 하려고 한다. 밑으로 내려갔네요. 수련술로 내려갔으니까 허가에 신고해요. 에? 그렇죠. 아까 내려가면 신고, 올라가면 허가 이렇게 같은 시수하면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 그 다음에 저 숙박스를 판매설로 용도병 한다. 그러면 이거 뭘까요?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죠. 같은 시수 용도병 하니까. 근데 여보세요.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네요. 같은 시수군에 해서 용도병 했으니까. 그런데 이 건축주에게는 갑이란 건축주에게는 이런 의무를 법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야, 너 허가도 신고도 없이 했지. 근데 건축물 대장에는 지금 숙박수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너 갑동이 너는 바로 용도병에 맞췄다면 이자들한테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을 변경 기재달라고 신청해야 된다. 변경 기재해 주세요. 내가 지금 숙박설로 변경했네. 숙박설에서 판매설로 용도를 변경했으니까 판매설로 이렇게 변경 기재해 주세요라고 변경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걸 잘 이해해 주시고. 근데 아까 봐봐요. 여기 허가를 받았던 신고를 했던 또 여기 보세요. 또 숙박설을 만약 위락설로 용도해야 한다. 그러면 허가할까 신고할까 한번 봅시다. 숙박설을 무엇으로? 위락설로. 그러면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이때는 뭐예요? 허가. 이와 같이 허가를 받던 신고를 마쳤던 그럴 때는 이네들이 허가 내줬고 신고 처리했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네들이 허가 내주고 신고 처리했던 대로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자체적으로 변경 기재하니까 건축주인 갑에게는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는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더 깊게 하나 딱 뭐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이 같은 호 내에서 아까 여기 단독택 있었죠. 단독택이 1호에 있었고 2호에는 공동택 있었죠. 아까 건축물 용도 분류해서 단독택은 종류가 몇 개 있었나요? 4개 있었죠. 이걸 동일한 호라고 그래요. 동일한 호. 동일한 호 내에서 용도에 한다. 예컨대 다중을 다각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고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다중을 다가구라고 하는 건축물의 건축 규정에 맞게 용도 변경을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고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의무도 없다. 어떨 때 그러냐? 동일한 호 내에서 용도 변경을 할 때 그렇다. 여기까지 알면 좋고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것만 알고 일단 가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면 뭐냐? 허가다. 이렇게 가면 뭐냐? 신고다. 이렇게 하면 뭐냐?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다.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만 하면 된다. 이 정도 알고 들어가시면 훌륭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머리자 따서 정리하다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거 이가 무슨 인가 이거 정확히 교재를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하면서 공부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이렇게 아까 허가 대상이든 이렇게 신고 대상이든 그래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그 둘 다 똑같이 이 용도 변경하려는 그 바닥면 잡계가 100조급터 이상이다. 100조부터 이상이면서 그 대송 공사까지 용도면서 같이 했다. 그러면은요, 용도 변경 마치고 나서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만약 100조부터 이상이긴 하나 대송 공사가 수반되지 않았다. 100조부터 이상인데 대소선 공사가 용도 변경하면서 수반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500조부터 미만까지 까지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가능하나 500조부터 이상일 때는 바로 반드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대송공사 수반되지 않았다 해도.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일 때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까 올라가는 것이 허가라고 했죠. 허가 대상일 때만 허가 대상인 용도 변경 건에 한해서만 용도 변경하라는 바닥면 잡계가 500조부터 이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용도 변경 설계를 건축물의 설계 규정을 적용해서 유자격증인 건축사에 한 설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 건축사에 한 용도 변경 설계가 있어야 허가 신청 허가 받지. 그렇다면 무작정하게 맡겨가지고 용도 변경 설계가 이루어지다면 용도 허가 안 드린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은 완벽하게 함재 나오면 마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 9개 시설금표하고 가로 3번 용도 변경에서 동그라미 1번 읽어두시고 2번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1번 동그라미 1번 읽어두시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여기까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